안녕하세요. 화탁지명래의 화탁지입니다. 2024년 8월 임신월 일간별 운세 해드리겠습니다. 임수부터 하겠습니다. 네, 임신월은요 8월 7일 입추부터 9월 6일까지입니다. 벌써 가을의 시작이네요. 네. 이제 확실히 하반기에 돌아서면 좀 마음이 초조해지실 거예요. 올해 내가 뭘 해놨나. 그래서 사실 갑진년의 임신월은 자, 신은 수운동의 시작이에요. 지지삼합운동 중에서 수운동의 시작입니다. 진은 수운동의 끝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사주에 자수가 있으신 분들은 신자진 수운동으로 아주 수운동이 강하게 이루어지겠다. 수라는 것은 이제 나무로 치면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간의 기운으로는 사실 그 신미월 7월에 이 신금이라는 게 하늘의 기운으로는 마무리예요. 그럼 마무리가 되면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에너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임수는 모든 나무의 뿌리를 의미하고 이제 기존에 있던 거를 다 갈아치우고 다시 지하 세계로 돌아가서 뿌리의 힘이 이제 뭉쳐지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근데 하늘의 기운은 그렇지만 땅에서는 아직 신이라고 해서 수운동의 시작이긴 하지만 아직 신월은 이제 그 지지 현실 상황에서는 아직 결과를 아직 내지는 못했죠. 왜냐면 이제 결과는 6월이나 수월쯤에 확실한 결과를 내는 그거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하고 땅하고의 에너지가 같이 가는 연도나 달도 있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가는 달이나 연도도 있어요. 그게 이제 왜냐면 하늘은 10개고 천간은 10개고 지지는 12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생긴 게 60갑자인 거죠. 네. 어쨌든 8월의 핵심은 보여지는 게 아니고 다시 근원적인 근원의 문제로 돌아간다. 우리가 뿌리라는 거는 네, 그쵸. 나의 뿌리, 뭐 조상, 나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 말고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내가 애초에 세웠던 계획이나 그리고 내가 과연 이루려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갑목과 임수의 관계는 이 임수가 갑목으로 수를 많이 설기해서 갑목이 물을 잘 흡수하는 그런 관계는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지지도 사실은 수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갑목이 부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떠버린다는 거죠. 을목은 부목이 돼도 뭐 괜찮다 좋다 이런 거보다 을목은 사실 그 풀 위에 해초에도 비유할 수 있어요. 물에 있는 을목은. 근데 갑목이 물에 떠다닌다라는 거는 통나무가 그냥 바다나 강에 떠다니는 그런 형세인데 어디다 씁니까? 그 갑목을. 뭐 뗏목? 우리가 뗏목 타고 다닐 일이 우리 살면서 얼마나 있냐는 거죠. 무인도에 뭐 표류해가지고 무인도 밖을 나가기 위해서 뗏목이 필요한 경우 아니라면. 그래서 사실은 이 임수의 강한 수운동에 이 갑목이 떠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경우 이 갑목이 떠버리지 않으려면 본인의 수가 강하신 분들은 뭐 무토로 이 임수를 막아주시던가 지지에 이 갑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인목이 있으신 분은 이 부목의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임수에게는 비견과 편인이죠. 그리고 이 신금이라는 지장간에서 임수가 장생을 합니다. 지장간이 임경이에요. 편관, 비견, 편인 쪽이라 지금 이제 임신은 금하고 수해서 금생수해서 수의 에너지가 아주 강해지는 시기다. 자, 그러면은 비견이 강해진다는 거죠. 비견이 강해지는 거죠. 자, 비견이 강해졌을 때 좋은 사주는 어떤 게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신약하신 분들은 좋겠죠? 네. 근데 그 신약이 어느 쪽으로 신약하면 관이 많아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내가 숨쉬기가 힘들다. 토가 많아서 술을 막는 경우에는 특히 뭐 무토겠죠.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예, 물이 아예 토에 덮여버리니까 그런 경우 이제 관다자일 때 괜찮거나 또는 재성다자 일 경우에
재가 많으면 비견이 오면은 내 힘을 도와줘서 내가 치러 나갈 일이 많다. 근데 내 사주에 수가 기본적으로 많고 수나 금이 일반적으로 3개에서 4개 정도가 된다. 아예 수종하는 사주가 아니고 금이랑 수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금수가 또 들어올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군겁쟁제가 돼버리는 거죠. 비견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만나서 내 친구들 또는 나랑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 무리가 많아요. 그럼 내 무리가 많은 경우에 제대로 된 목적성을 방향성을 잡지 않으면은 돈 쓰고 시간 쓰고 이렇게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나쁜 경우는 비견이 많아서 이제 군겁쟁제가 내 재를 나눠야 되는 그런 케이스나 내가 뭔가 집중을 해서 하나를 꾸준하게 이루기가 힘들다. 아니 내가 공부하려고 나 오늘 집중하겠어. 관을 쓰는데 친구들이 몰려온다? 그 경우는 뭐예요? 공부 못하죠?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약한 경우에는 좋고 그 다음에 관다나 네, 그 다음에 재다인 경우에는 좋다. 식은 사실은 식이 많을 경우에 이 경우에도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은 경우에는 관다나 재 또는 자기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분은 식은 많은데 너무 많아. 목이 많아도 너무 많아. 그럼 수가 다 고갈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수가 들어오시면 이 목에 그걸 줄 수 있어요. 이거는 너무 많은 경우에요. 막 4-5개 정도 돼가지고 아예 이쪽이 뭐 너무 많아서 이걸 써버려야 되는 그 종합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얘가 희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골고루 있고 인성과 비견이 기본적으로 3-4개예요. 이런 분들은 좀 안 좋으세요. 뭐 그래도 대운에서 혹시 그걸 막아주는 기운이 오거나 그러면 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는 제가 여기에서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임신월에는 수운동을 많이 수운동의 이제 시작 지점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올해 갑진년의 간목이 잘못하면 떠버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애초에 세웠던 계획, 식신이 방향성을 잃고 이렇게 표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근원으로 돌아가서 내가 올해 하려고 했던 게 뭐냐, 뿌리를 강하게 하는 시기다. 근데 저는 원래 뿌리가 강해요 라고 하시는 이 수다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잘못하면 뿌리가 강해지면서 이 나무가 물에 떠버리거나 또는 썩을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임신월 개수일간 해드리겠습니다. 임신월은 8월 7일 입추부터 9월 6일까지입니다. 벌써 입추입니다.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올해 갑진년에 임신월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신금은 지지 삼합운동 중에서 수운동을 시작하는 아이입니다. 신자진 수운동. 근데 진토는 또 수의 끝이에요. 이제 여기에 자기의 사주나 대운에 자가 있으신 분들은 신자진 삼합으로 수가 좀 강해지는 거죠. 뭐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자가 월지에 있으신 분들은 특히 강하다. 네, 삼합운동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수라는 거는 우리 이제 이렇게 아주 쉽게 오행을 나무의 형태로 봤을 때 수는 뿌리예요. 뿌리. 뿌리라는 거는 약하면 나무가 쓰러지고 근데 뿌리가 너무 또 강하면 사실 이 이제 수가 너무 강하면 또 뿌리가 잘못하면 썩을 수가 있거든요. 수는 강한데 화의 에너지가 약하면 수가 퍼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썩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지지는 수운동으로 다시 근원, 기초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목이 밖으로 나오고 금이 열매라면 수는 뿌리기 때문에 보여지진 않지만 다시 이 밑작업을 해야 되는 시기일 수도 있다. 그리고 올해 간목이 개수에게는 이제 상관인데 상관도 나의 어떤 의지를 밖으로 표명하는 거, 내 계획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갑이라는 의미가 주는 거는 일단 밖으로 튀어나와서 위로 성장하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임수와 간목의 관계를 보면 수생목 관계인 것 같지만 임수는 간목에게 많은 물을 주면서 내 물을 설계해서 간목이 물을 잘 흡수한다. 이런 관계는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관계에서 뭐가 될 수 있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 관목과 임수의 관계를 또 지지도 수운동이기 때문에 부목이 될 수 있어요. 관목이. 부목이라는 거는 떠다니는 나무. 그러니까 부가 썩을 부도 되고 부패할 부도 되고 뜰 부도 있는데, 이 개수가 많아서 뿌리가 썩은 경우에는 부패할 부를 써서 부목이라고 그러고, 임수가 간목에게 너무 많은 그게 많으면은 목이 떠다니는 어떤 그 바다에 표류하는 뗏목과 같은 뭐 이런 느낌인데, 내 계획이 이 임수에 의해서 표류한다. 내가 뭘 하려고 했지?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런 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개수일관분 중에 임수가 강한데 뭐 운이나 아니면 자기 사주에 무토가 있다던가, 그러면 얘를 좀 막아주겠죠? 이런 경우나, 아니면 이 갑이 지지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임목이 있으신 분들은 부목의 위험을 조금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겁재와 정인입니다. 지금 인성과 여기 비겁에 요걸로 와요. 기본적으로 좋은 분들은, 자, 신약하신 분들은 좋으시겠어요. 그 신약이, 자, 관이 많아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신약하다, 또는 재가 많아서 내가 내 힘이 너무 많이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 힘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괜찮다 입니다. 저는 식상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식상이 너무너무 많아서 한 4, 5개 정도 돼가지고 내 물이 다 빠져나가서 내가 신약해 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이거 한두 개 정도 많으면 오히려 별로일 수 있고요. 진짜 많아서 수가 부족할 때는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수가 뭐 희신, 뭐 금이, 뭐 용이신 요쪽인 분들은 좋다. 근데 내 사주에 골고루 있는데 금도 2개 있고 수도 2개 정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간 이상의 신강이신 분들은 또 수가 들어올 경우에는 뭐 내 관이 잘 안 먹힌다든가, 또는 내 재성을 가지고 군겁쟁제를 할 수 있는 형국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별로예요. 그래서 신약하신 분들 기본적으로 좋고, 관다, 재다, 그리고 지나친 식상은 조금 그래도 수기운을 보충해줘서 괜찮다. 이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겁재가 지금 이 지지 신금이 이 임수의 장생지이고 또 금생수하기 때문에 겁재가 너무너무 강해지는 달이에요. 개수분들. 예. 겁재는 내가 신약할 경우에 나를 도와서 큰 재물을 갖고 올 수 있는 아이기는 해요. 이 개수가 임수보다는 좀 약하죠. 응집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힘이 있는 애예요. 그래서 내 마음도 그렇게 변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강해지고 뭔가 그러기 때문에 욕심이 얘는 결국에는 재성을 추구하려는 애기 때문에 욕심이 생겨서 큰 돈은 벌 수 있지만, 이 겁재는 늘 주의해야 되는 게 내 몫을 떼어줘야 되는 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매일의 어떤 그 수입적인 측면을 보면 겁재 들어오는 날, 겁재가 잘 들어오는 날이에요. 겁재가 어떤 거랑 동조하느냐인데, 겁재가 잘 들어오는 날 수입도 많지만 예상치 못한 거에서 나가요. 그럴 때는 즐겁게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주는 게 사실 내 건강에는 편하다. 그리고 어차피 나갈 돈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갖다가 겁재달 돈 안 나가게 이러다가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기쁜 마음으로 내어줄 땐 내어주고 더 많이 벌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개수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임신월 경금일간 해드리겠습니다. 임신월은 8월 7일 입추부터 9월 6일까지입니다. 이제 가을의 시작. 물론 덥죠, 신월. 근데 이제 마음은 내가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조금 급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 갑진년과 임신월을 비교를 해볼게요. 자, 지지신금은 신자진 수운동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진까지 여기에 있으니 이제 본인의 사주나 대운의 자수가 있으신 분들은 신자진으로 강한 수국을 이루는 거죠. 자, 수라는 게 이제 본인의 일간에 따라서 어떤 걸로 오느냐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일단 수는 우리가 이제 오행을 나무로 칠 때 뿌리에 해당돼요. 뿌리.
사람들은 열매에만 신경 쓰지만 사실 뿌리가 약하거나 약하면 나무가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뿌리가 너무 강한데 이 밖으로 꺼내주는 어떤 에너지들이 약하면 또 뿌리가 이제 썩어버릴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은 사실 얼마나 적절하게 서로 계속 생극재화를 해주면서 원모양을 그리면서 돌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거, 그것과도 연관시킬 수 있는데요. 네, 올해 간목이 편제이죠. 근데 이제 간목하고 임수의 관계를 먼저 볼게요. 간목 같은 경우 수생목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임수라는 아이가 간목에게 실질적으로 물을 줘서 임수의 물을 설기라고 해요. 목으로 잘 빼줄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얘네 둘은.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임수가 강할 경우에 이 목이, 간목이 지지에 인목이라는 뿌리가 없으면, 또는 이 임수를 적절히 막아줄 수 있는 무토가 없으면 뭐가 되냐면 이 간목이 떠버려요. 네, 그래서 부목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부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썩을 부하면 이제 그게 나무가 뿌리가 썩어버리는 그 나무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물에 떠 있는. 그러니까 간목이 임수를 만나서 부목이 된다라는 거는 뿌리도 못 내리고 망망대해나 이 강이나 어디에 이렇게 떠다니는 그 막대기, 뭐 통나무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물상적으로. 어디다 씁니까? 그 아이를.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올해 장기적으로 세웠던 재성이니까 목표가 지금 8월에 아차하면 떠버릴 수 있다라는 좀 경각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러면 나한테 무토가 있나? 그리고 또 무토가 있는 분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생각해야 되지만, 내가 무토를 잘 쓸 수 있는 요소가 뭔가? 편인? 요거를 좀 갖고 가셔야 되는데, 너무 이제 한 일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무토와 내 지지에 인목이 있어서 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또 얘가 또 인목은 또 수를 잘 흡수하는 지지로서는 그렇게 되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더군다나 이 신이 지장간에 이 임수가 사실은 장생을 하고 있어서 이 수의 에너지가 또 지지까지 이렇게 강하고 지지 신자진이 되기 때문에, 강한 수로 경금이 세웠던 목표가 잘못하면 떠버릴 수 있는 그게 된다. 자, 금수죠, 금수. 근데 그게 이 금생수를 되면서 이 수 쪽이 강해지는, 이 수 쪽이 강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목으로 이 수가 잘못하면 너무 많이 왈칵 쏟아져 내려가면은 얘가 떠버릴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무토나 인목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적절히 괜찮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에게 좋냐 하면, 사실 자, 일단 신약보다는 그래도 신강하신 분들은 괜찮다. 왜냐하면 나에게서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랑 목이 강해서 내가 약하신 분들은 이게 들어가면은 더 확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보다는 신강분들이 좋고요. 자, 저는 토다자분들, 저는 토가 너무 많아가지고 매금이 되는 정도예요. 생각이 너무 많고 움직이기가 싫어. 이런 분들은 수로 확 빼주면 본인의 인성이 이게 토가 물을 보면 막으러 가요. 예. 네네네. 그래서 이게 좀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버틸만 하다. 신강하니까. 그래서 관인상생이 근데 이 토가 많거나 또는 토는 적절하고 화토가 많으신 분들도 괜찮다. 네, 화토가 많아서 이쪽이 기본적으로 나를 참고 다스리고 하는 이쪽이 강하신 분들은 별 걱정이 없어요. 네네네. 요런 분들은 괜찮은데, 예, 이런 거 있죠. 인성이 약해. 관도 1개, 2개 또는 좀 약해.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빼질 수 있는, 인성이 얘를 막아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이 수가 어떻게 되냐? 불을 꺼버려요. 이 관이 그냥 적절하다, 좀 약하다 하는 분들은 얘가 이걸 꺼버린다. 무슨 얘기냐? 얘는 강해지고 얘는 상대적으로 약하면 내가 뭔가를 목표를 세웠던 걸 참고 가야 되는데, 예, 놀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강해지는 건 화랑 토가 해서 이쪽을 막아주면서 얘를 적절하게 목으로 빼서 다시 목이 이렇게 하는 구조로 돌아가야 좋다. 목이 강하다, 목 강하신 분들은, 목만 강하다 하는 분들은
아까 제가 목이 강해도 잇목이 지지에 있으시면 이쪽을 이렇게 뺄 수가 있는데 이쪽이 약한 상태에서 목이 강하신 분들은 아예 조금 뭐라 하면 놀자판이 돼버릴 수 있어요. 놀자. 식신도 놀자인데 목도 사실은 재성도 이 금액의 재성이 강해서 수목이 강하면 거의 놀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경금분들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화토가 짱짱하게 강한 경우에는 이런 수를 막을 처리 핸들링 들어와도 내가 잘 쓸 수 있는데 안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비견하고 식신 들어올 때는 확 휘몰아쳐서 그냥 아예 에라 놀자. 물론 8월이니까 휴가철 있으신 분들은 뭐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 나쁘게 오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의 이런 관이나 인의 속성을 가진 사람 또는 주변에 조금 나의 이런 거를 자제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조금 자주 연락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나의 계속 지속적인 저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하거나 또는 이제 이걸 알면 좀 본인을 다스리는 거예요. 3번 나갈 거 한 번만 나간다. 돈 쓸 거 이쪽이 또 식재 이렇게 되면 돈 씁니다. 돈 쓰고 싶은 거 3번에 한 번만 하거나 5번에 한 번만 하거나 이런 식으로 관인을 계속해서 괜찮을까 참아야 되나 괜찮을까를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쓰셔야 한다 입니다. 네, 경금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임신월 신금일간 해드리겠습니다. 8월 임신월은 8월 7일 입주부터 9월 6일까지입니다. 이제 슬슬 이제 마음이 조급해 오죠. 가을이 시작되는. 물론 신월은 덥습니다. 아직은 열기가 있기 때문에. 자, 지지 신금은요. 신자진 수운동의 시작입니다. 자수가 본인의 사주나 대운에 들어오신 분들은 강한 지지가 수국을 이룹니다. 네. 오행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십성으로 갈게요. 수라는 거는 오행을 나무로 비유했을 때 뿌리에 해당돼요. 뿌리. 네. 자, 뿌리라는 거는 다시 기본. 보이지는 않지만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밑바탕에 베이스가 단단해야 된다. 근데 이제 사람들의 구조에 따라서 너무 베이스나 이 뿌리가 단단한 수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또 뿌리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는 별로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뿌리가 약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기본을 다잡고 가는 시기다. 그리고 간목과 임수의 관계는 수생목을 하는 구조처럼 보이지만 사실 임수가 간목에게 물을 잘 이렇게 줘서 자기의 물을 잘 설계하고 간목도 그 물을 잘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간목이 신금에게는 정제에 해당하는 이게 떠버릴다 그걸 부목이라고 해요. 네, 물에 둥둥 떠다니는 뭐 통나무에 비유할 수 있죠. 그 통나무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쓸 데가 사실은 조금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나는 수가 필요한데 부목이 되는 거 그거다. 그럼 지지에 인목이 있어서 이 간목이 뿌리를 짱짱하게 유지를 해주던가 아니면 이 임수를 무토로 네, 막을 수 있는 구조. 본인의 사주에 갖고 있으면 더 잘 쓰실 거고요. 없으면 뭐 지장간이나 뭐 오는 운에서라도 그거를 이제 취해서 사실은 하셔야지 하는데 그래도 신금 속에 지장간에 무토가 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있다고 해서 그거를 조금 더 잘 쓰려면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쓰시고 노력을 하셔야지 있다고 해서 다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행이 살짝이라도 더 쏠리면 쏠리는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수가 금액에는 식상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부목이 안 되려면 무토와 임목으로 해야 되는 기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재성이라는 거는 정제라는 거는 물론 신금의 간목을 뭐 당장 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막 겁제의 도움이 없이 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겁제가 사실은 네 지지지만 지장간의 경금 천간에 있으면 더 좋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겁제가 요 얘를 도와서 잘할 수 있는 기회기는 해요. 기회. 근데 이 경금이 만약에 본인의 사주에 수가 많아서 경금도 수에 그거를 수다 금침 수가 많으면 금이 거기에 퐁당 빠져버려서 금의 날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이 정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잘 할 수 있으려면 이 수를 조금 상관을 조금 막아주시던가 아니면은
간목이 지지의 뿌리가 강하게 내리도록 해야 된다. 자, 겁재죠. 네네네. 겁재와 그 다음에 상관입니다. 오행이 본인에게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일단 십성으로 겁재와 상관이 동조해 있다라는 게 물론 저는 운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성공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겁재와 상관이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신금이 약하기 때문에 본인 사주에 간목이 있을 경우에는 겁재의 도움을 받는 형국이 좋으신 분들이 조금 많아요. 그런데 이게 대운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이랑 월로 들어올 경우나 연도로 들어올 게 좀 다른데, 이 월로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건데 감정이 한 달 안에 되게 제가 겁재가 들어오면 약간 배짱이 커져요. 배짱이 두둑해지고, 또 상관, 정관을 치는 어떤 얘도 일탈이 에너지죠. 배짱, 일탈 두 개가 합쳐지면 뭐가 되겠어요? 안정적인 거하고는 거리가 사실은 멀다. 네, 새로운 걸 치고 나가는 경우에 내가 어떤 모험을 해야 되겠다. 나 새로운 프로젝트 들어가는데 저기 과감하게 좀 치고 나갈 필요가 있어. 하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나는 안정되는 지금 상황을 유지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요하는 한 달이 되겠다. 내키는 대로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왠지 평상시에 그거랑은 달리. 그래서 조금 그런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좋은 분들은 일단은 신강해야 돼. 근데 그 신강이 인성이 많은 신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비견겁재가 많은 신왕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금이 이렇게 쏠려버리기 때문에. 신강이라는 거는 이 인성이 많아서 강하신 분들은 얘를 조금 막아주죠. 네. 얘가 날뛰지 않도록 조금 막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얘가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자, 두 번째. 인성으로 신강하고, 더군다나 이 관성이 강해야 돼. 관성이 강하신 분들은 괜찮아. 관성 강하신 분들은. 예. 그래서 관인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관인이 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쪽이 강해도요, 내가 나의 중심을 잡아요. 중심을. 근데 인성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인성으로 신강하지 않고 관이 한 개나 두 개 정도로 사실 약간 위태위태한 경우에 이렇게 강해지면 얘를 쳐버리기 때문에, 나 그냥 얘가 관이라는 건 나를 잡아주는 애인데, 이 시기에 얘를 쳐버리면은 얘가 이렇게도 못 가. 왜냐면 인성이 얘를 막아주지도 못해. 그럼 얘는 얘를 잡고 있는데 얘를 탁 쳐버리면, 나도 그냥 놔버릴래.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관이 조금 위태해질 수 있다. 관이 약하신 분들은. 그런데 목이 많아. 뭐 수생목 하면 되지만, 이 목이 많다라는 거는 여기나 여기가 강해서 내가 이 재성을 제압할 수 있을 때는 좋아요. 하지만 내가 신약한데 목이 많을 때 수가 오면 어떻게 되냐? 놀자, 돈 쓰자, 이렇게 돼버려요. 이쪽으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얘가 잡아주지 않으면, 얘가 들어왔을 때 얘는 완전히 내일은 없어. 나에게 내일은 없어. 그러니까 이쪽은 내일은 있어. 얘들아, 내일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겁재와 일탈과 배짱과 그 다음에 중심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돈 쓰자 놀자가 돼서 조금 신금 일간 분들은, 그래도 올해 진토가 잡아주고는 있는데 얘가 신자진 요렇게 합으로 이게 샥 얘가 변심을 해서 이쪽으로 붙어버릴 가능성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하는 한 달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금 일간 분들. 네, 신금 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임신월 무토일간 해드리겠습니다. 임신월은 8월 7일 입추부터 9월 6일까지입니다. 네, 이제 가을에 시작하는 에너지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8월 덥지만 마음은 내가 가을에 뭔가 결과를 내야 되는데 라는 어떤 조급함이 있을 수 있는 달입니다. 갑진년과 한번 임신월을 비교를 해볼게요. 이 신은 지지 삼합운동으로 신자진 수운동을 해요. 근데 진토가 여기 있는데 이제 자수가 본인의 사주나 대운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신자진으로 지지가 이제 강한 수국을 이루는 거죠. 자, 수라는 것은 오행을 나무로 쳤을 때 뿌리에 해당해요. 뿌리라는 거는 약하면 나무가 서 있기가
힘들고 너무 강하면 또 썩을 수가 있는 이거기 때문에 오행이 적절하게 사실은 있어야지 되는데 뿌리라는 건 내 근원, 기초. 네, 그래서 8월에 다시 한번 본인이 올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어떤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여태까지 달려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기다라는 말씀과, 자, 임수와 간목과의 관계를 볼게요. 얼핏은 수생목 하는 관계처럼 보이지만 임수가 간목에게 직접적으로 물을 줘서 본인의 물을 잘 빼고 그 다음에 간목도 나 물 줘 하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임수와 간목의 관계는 이 간목이 물에 떠다니는 부목이 될 수 있다. 을목은 부목이 돼도 그래도 괜찮은데 간목은 부목이 되면 통나무가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형국이에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가 요런 관계인데, 자, 이게 이제 무토에게는 편관이죠. 편관은 사실은 뭐 내 강한 의지, 내가 세우려던 목표 또는 이 간목이라는 것이 무토를 소토를 해줘서 이 무토가 조금 더 어떤 용도로 잘 쓸 수 있을까를 해주는 그런 건데, 이 나를 계속해서 쪼아서 나를 스트레스 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계속해서 고심하게 하는 아이가 떠다녀 버릴 수 있다. 심리적으로는 좀 편할 수 있어요. 나를 괴롭히던 애가 어딜 놀러 갔나 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래서 사실은 무토분들은 본인이 기본적으로 무토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 임수를 막아주려면 이제 무토로 이게 부목이 안 되려면 임수를 조금 막아주고 갑이 지지에 인이라는 뿌리를 내리고 있을 경우에는 얘가 부목은 안 된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데, 사실, 네, 지금 십성으로는, 자, 편재와 식신이죠. 네, 편재 식신입니다. 자, 금수예요. 자, 이렇게 나눴을 때, 나에게서 빠져나가서 내가 원하는 것. 네. 근데 식재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취하냐, 이렇게 됐을 때 뭐 어떤 쪽에 강한 분들이 좋냐면 이쪽에 강한 분들이 좋아요. 네. 물론 여기까지도 이렇게 해서 이쪽이 강해서 이 적절한 균형. 자,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내가 관이나 인이 많아서 평상시에 늘 내 주장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참고 인내하고 해서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이런 게 오면 숨을 쉬죠. 오행이 돌아가요. 내가 좀 쉬어야지.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해야죠. 늘 스트레스만 받고 나만 다스리고 이러면은 오행이 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불통은 건강을 부르고, 건강이 나빠지면 세상의 모든 게 그거 되시. 돌아야 돼요. 돌아야 돼. 오행이라는 거는. 근데 불통됐던 분들, 이쪽만 많아서 했던 분들은 숨을 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좋지만, 저는 이쪽 참고 뭔가 인내해서 나를 다스리는 이런 에너지가 부족해서 쉽게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요, 내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질러버려서 그게 돈은 만약에 벌더라도 그거를 유지하고 지키고 이렇게 하는 에너지가 약해질 수 있다예요. 그래서 토분들은 기본적으로 신약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 수가 있다. 예, 신약하신 분들은. 그래도 주변에 목이나 뭐 이런 화의 에너지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조금 같이 일을 하면 조금은 제어해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신약한데 좋은데 하는 분들은 아마 종격 있죠? 뭐 수가 너무 많아서 아예 수종을 해버리는 분들은 좋아요. 그러니까 사주가 적절히 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지 종격은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주상에 뭐 토수로만 돼 있거나 아니면은 뭐 토금으로 돼 있거나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아예 그거를 종해버리는 거를 용신으로 잡으신 분들은 금수 들어오는 건 괜찮습니다만, 일반적인 좀 보편적으로 오행이 조금 골고루 있거나 아니면은 이 종하지 않는 사주인 경우에는 네, 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토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목이나 화의 에너지를 사실은 쓰실 필요가 있다입니다. 그래서요, 네, 뭔가 내 질르는 대로 하고 싶고, 그래서 나 놀고 싶고, 왜냐면 편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내가 정제랑 합을 해서 뭔가 인성으로 가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쉬기 편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스스럼 없이 놀고 내 취미 생활하고 나 좀 휴식할래, 힐링할래 하는 분위기로는 딱 좋다. 예요. 그래서 무토분들은, 네, 본인이 기본적으로 무토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임수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갖고 계세요. 근데 다른 일간 분들은 사실은 본인 사주에 천간에 무토가 없다면은 이 임수에 때문에 나무가 뜰 수 있는 그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토기 때문에 하나는 막아줄 수 있다. 그러면 이 임목이 이 간목이 지지에 얼만큼 뿌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8월을 어떻게 넘기느냐는 무토 일간별로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무토 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8월 임신월 기토 일간 해드리겠습니다. 임신월은 8월 7일 입추부터 9월 6일까지입니다. 네, 갑진년과 임신월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신금이 지지 신자진 수운동을 시작하는 해예요. 그래서 지금 자수가 본인 사주에 있거나 대운에 들어온 분들은 신자진 수국으로 강한 수의 에너지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수라는 거는 오행으로 치면 나무로 치면 오행을 나무로 비유했을 때 수는 뿌리예요. 뿌리라는 게 뭡니까? 내가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나무가 오랜 시간 버티지 못하고 또 근데 뿌리의 에너지만 너무 세면 밖으로 표출하려는 이 분출 나오는 어떤 목의 에너지가 약하면 또 뿌리는 썩을 수 있어요. 고여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오행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생해주고 극해주고 하는 그 순환 구조가 잘 이루어져야 좋은 겁니다. 밖에서 죄송해요 이 소리. 자, 간목과 임수의 관계는 얼핏 보면 수생목을 해주는 구조처럼 보일 수 있는데 임수가 간목에게 야, 내 물 많이 줄게 자라라 간목도 고마워 나 물 흡수할게 이런 구조가 사실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간목이라는 게 임수를 만나서 아차하면 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부목이라는 거는 두 가지인데 이게 부패할 부를 쓰면 썩어버릴 부가 되고 여기는 이제 뜰 부가 돼서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목과 임수의 관계를 가만히 보시면은 망망대해에서 떠다니는 뭐 뗏목 아니면은 뭐 강위에 떠 있는 뭐 통나무 이런 거에 비유할 수 있기 때문에 쓸모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쓸모. 근데 올해 간목이 기토로 정관. 내가 어떤 목표를 확실하게 세워서 그걸 보고 가겠다 하는 나의 랜드마크 같은 간목인데 이게 이제 부목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자, 이 임수를 조금 막아서 내가 부목을 그거 하려면 무토가 있거나, 무토가 임수를 조금 막아주거나 또는요, 이 간목이 본인의 사주나 대운의 인목이라는 본인의 뿌리를 갖고 있으면 부목의 위험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정제와 상관이네요. 금수 쪽입니다. 기토에게 정제는 내가 갖고 싶으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싹 덮어버릴 수 있는 규모의 물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대의 느낌이에요. 임수에게, 기토에게 임수가. 근데 갖고는 싶어. 그러니까 음일간에게 정제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이게 겁제를 늘 동반해야 내가 이 정제를 갖고 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무토는 겁제죠. 그래서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야 정제를 갖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관이죠. 그래도 기토 천을귀인이네요. 상관이 기토의 천을귀인입니다. 자, 음일간에게 가끔 상관이 뭐 좋다 이런 거는 음일간은 더군다나 이렇게 질적인 요소고 이 뭔가 퍼져나가는 에너지보다는 수축하는 에너지인데 이렇게 소유하고 하는 에너지인데 상관이 이렇게 있으면 내 에너지가 이렇게 밖으로 좀 펼쳐지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양일간은 기본적으로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에너지라 그래서 양이 너무 양만 있으면 모아지지가 않고 그래서 양일간은 양도 있으면 좋겠지만 조금 적절한 음을 갖고 있어야 음양이 다 되는 거고 음일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 소유의 개념인데 이게 너무 소유만 되면 아니 좀 치고 나가야 소유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관이 어떤 기회는 줄 수 있다. 기토분들에게 좀 열어주는 그런 기회는 될 수 있지만 이 상관이라는 건 늘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지키면서 상관을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나는 내어주고 가야 되는 그런 구조는 있다. 자, 크게 오행관계를 보시면 금생수가 되기 때문에 수가 되게 강해져요. 더군다나 임수는 내가 갖고 가기가 힘든 애야. 욕망이 엄청 커지는, 욕망이 커지는 달이다. 근데 이 욕망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네, 나를 반극을 해서 기토를 아예 싹 쓸어가 버릴 수 있는 달이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주 구조가 관, 인, 이게 강해서 내가 이게 하고 싶지만 그거를 갖다가 참고 인내해서 나를 강하게, 토가 조금 강해져야 이걸 갖고 가요. 근데 기토가 아무리 강해져도 기토 하나만 갖고 얘를 갖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무토의 도움은 받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쪽은 참는 거고 이쪽은 일단 놀자, 지르자 쪽이에요. 근데 이쪽이 강해지니까 본인 사주 원국에 요건 약하고 이쪽만 강하신 분들은 내일은 없어. 일단 하고 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분들은 요게 강하셔야 되고 내가 너무 이쪽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이쪽 주변 사람들의 관인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가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조심해야 되는 사람, 내가 그 사람 옆에 가면 왠지 조금 줄어들면서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도움이라도 받아라.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자, 8월 한 달 너무 오버하지 않도록 네, 윗사람 말을 조금 듣고 내 사주에 이게 있으면 그걸 참고하시되 없으면 누군가 뭐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형이라든가 누나라든가 가가지고 부모님이라든가 가서 저 이런데 어떻게 해요? 라고 상의를 하셔야지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토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8월 임신월 병화일간 해드리겠습니다. 임신월은 8월 7일 입추부터 9월 6일까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결과를 내야 된다라는 어떤 좀 조급함이 올 수 있는 시기죠. 자, 신금은 지지신금은 신자진 수운동을 하는 수의 에너지의 시작인데요. 자, 자기 사주에 자수가 있거나 대운에 들어오신 분들은 신자진 수로 강한 수운동, 수국에 되는 건데요. 지금 이 수라는 게 오행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오행을 나무에 비유했을 때 뿌리예요, 뿌리. 뿌리라는 건 뭐냐? 본인의 근원, 시작,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오래 버틸 수 있는 것처럼 이 그 수의 에너지도 기본적으로 좀 중요하죠. 모든 거의 시작이기도 하고 하지만 또 수가 너무 많고 다른 에너지가 약하면 그거는 그냥 뭉쳐있고 고여있기만 하기 때문에 오행은 그래서 생극제화가 잘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겁니다. 자, 간목과 임수의 관계를 볼게요. 수생목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임수 자체는 간목에게 내 수를 많이 빼줘서 설기를 잘 하거나 또는 간목이 임수의 수를 잘 받아서 수생목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관계는 아니에요. 이 간목이라는 아이가 이 임수와 만났을 때 부목이 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떠다니는 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무라는 게 뭐 제자리에 서서 열매를 맺든 꽃을 피우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땔감으로 쓰이든 어떤 쓰임도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붕붕 물에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물론 무인도에 만약 표류가 됐어. 그럼 무인도에서 나가려면 뗏목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완전 위기 상황 아니고서는요, 사실. 그래서 이 간목이 부목이 되지 않으려면 천간에는 무토의 에너지가 임수를 조금 막아주고 그 다음에 지지로는 이 간목이 임목이라는 본인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수가 강한 수가 간목을 부목 만드는 현상을 막을 수 있어요. 병화에게는 편인이죠. 네. 편인이라는 게 부정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식신을 도식한다 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편인이 들어오거나 편인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같이 있어서 내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거를 멀리 보는 어떤 편재의 에너지로 조금 극을 해주는 게 오히려 편인을 잘 쓸 수도 있고 편인의 위험 요소를 조금 막는 그런 게 됩니다. 자, 볼게요. 지금 수와 금수의 에너지로 재관 이렇게 들어오죠.
자, 어떤 분들에게 좋으냐면 신강. 네. 물론 신강이랑 신왕도 포함이 됩니다. 신강은 인성이 많아서 강한 걸 신강이라고 그러고 비겁이 많아서 강한 거를 신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관이라는 거는 나를 계속해서 자극해서 내 힘을 빼는 거고, 재성은 내가 계속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내 힘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올 때 일간은 사실상 할 일은 많고 바빠지지만 내 에너지가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그랬을 때 이 간목이 얘를 도와주게, 부목이 안 되게 하려면, 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저런 기본적인, 오행이 내 사주에 있거나, 운에서 들어오거나, 또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옆에 두는 어떤 그런 걸로서 오행을 보완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아까 제가 신강하고 신왕하면 좋다라는 게, 일단 임수가 병화에 병화에게 좋은 이유는 병화의 에너지가 조금 더 멀리 퍼질 수 있게끔 하는 거는 긍정적인데, 아무래도 얘가 편재이기 때문에 뭔가 에너지가 안정을 추구하는 쪽이 아니라 밖으로 모험을 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걸 추구하고 멀리 가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했었던 걸 안정되게 꾸려가기보다는 밖으로 에너지가 조금 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편재편관일 때는 놀러 다니면서 시간을 소요하시는 그런 에너지로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두 개를 나눴을 때. 근데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해서 편재편관은 새로운 것도 한번 추구해보고 내가 조금 멀리 볼 수 있는 어떤 큰 목표도 한번 가져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분주하다, 이렇게 돼버려요. 내가 여기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밖에 나가서 해결해야 될 일이 많아진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목이 많아서 신강 하시는 분들은 이 수를 목으로 이렇게 뺄 수가 있어서 이 목이 나를 강하게 해주거나, 저는 목이 약한데 비견 겁재가 많아요라면 내가 이렇게 얘가 나를 치더라도 막아줄 수 있는 동료가 많은 거죠. 얘가 나에게 행사하는 어떤 스트레스, 이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나눠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금생수가 되다 보니까 수가 강해져요. 일이 많아지거나 신경 써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비겁이 많으면 괜찮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강할 때 그러니까 식신이 무토죠. 병화에게는 식신이 있으면 내가 이거를 조금 막아주면서 얘가 나를 직접적으로 칠 수 있는 힘을 조금은 막아준다, 이런 기제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병화일간 분들은 8월에 뭔가 바쁘고 할 일은 많고 신경 써야 될 게 많은데 내 에너지가 만약에 너무너무 약해 있을 때는 거기에 쫓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병이 날 수도 있는 이런 기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강하신 분들이나 신왕하신 분들 또는 식신이 있으신 분들이 이 8월 임신호를 잘 버티실 수 있겠다. 지금 9월도 사실은 재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8, 9월은 어쨌든 병화일간 분들이 사회적으로나 이런 쪽으로의 일들이 많다. 나를 보살피고 나의 어떤 놀러 다니거나 나의 건강을 신경 쓰는 것보다는 해결해야 될 일, 내 개인적인 거 말고 사회적인 쪽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제가 있으신 분들은 좋으시고, 아니면 비견을 많이 만드세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 두신다든가 나랑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서 이런 에너지를 조금은, 이 일을 조금 나눠라, 나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병화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진년 8월 임신월 정화일간 해드리겠습니다. 임신월은 8월 7일 입추부터 9월 6일까지입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하는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날은 덥지만 그래도 신금은 지지 운동으로 신자진 수의 운동을 하는 애기 때문에 자수가 본인 사주에 있거나 대운에 들어오신 분들은 신자진 수 운동이 강해지죠. 강한 수국을 이루요.
수라는 건 오행을 나무로 비유했을 때 뿌리에 해당됩니다. 뿌리. 뿌리라는 거는 이게 뿌리가 강할 때는 나무가 오래 잘 서 있을 수 있지만 또 뿌리가 약하면 흔들리지만 또 뿌리만 너무 강하면은 또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들에 비해서 뿌리만 강하면은 얘가 뭔가를 이렇게 뭉쳐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썩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행은 계속해서 상생상극을 하면서 도는 게 좋은데 어쨌든 지지가 강한 뿌리이기 때문에 내가 애초에 올해 갑진년에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다시 한번 근원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한 달이 되지 않으실까 싶고요. 자, 갑목과 임수의 관계는 수생목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임수가 갑목에게 물을 잘 줘서 수 에너지를 잘 빼거나 또 갑목이 그 물을 잘 받거나 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갑목과 임수의 관계가 잘못하면 갑목을 부목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물에 떠다니는 뭐 통나무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죠. 이거를 막으려면 본인의 사주에 무토가 있어서 임수를 막아주거나 갑목이 지지에 임목이라는 뿌리를 갖고 있으면 부목 현상은 조금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정관과 정제죠. 자, 금생수 해서 이게 강해지는 거예요. 네, 관성, 정관. 네. 근데 뭐 임정합을 해서 목기운 쪽으로 기본적으로 빼질 수 있는 에너지는 있기 때문에 정화일간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관으로 끌어와서 나를 강하게 하는 인성으로 쓴다. 이거는 괜찮습니다만 만약에 무조건 정관이 좋다라는 것보다 어쨌든 관은 내가 지켜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지켜야 될 게. 누구와의 약속이든 아니면 어딘가에 소속이 돼서 하는 거든 그거를 어떻게든 잘 유지해서 기존의 거를 유지하는 거죠. 새로운 거를 치고 나가는 에너지는 아니고 정종적은 아무래도 내가 새로운 거를 치고 나가기에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유지하자 이런 에너지예요. 근데 이게 너무 세지는 거죠. 너무 세죠. 하지만 이제 임수가 정화랑은 기본적으로 합을 하는 구조라 다행이다. 목기운으로 조금 빼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수가 기본적으로 많아요 라는 정화일간 분들은 사실은 이 합이 잘 안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정말 목이 많다. 기존에 임목도 있고 그러면은 임수를 빼주거나 아니면 뭐 상관이지만 무토라는 상관이 얘를 조금 막아주거나 이거는 수가 많으신 분들에 해당되지 상관이 정관을 막아버리는 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기본적으로 내 직장을 막거나 내 어떤 올바른 가치관을 막기 때문에 사실 이 정관이라는 건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옳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기존에 따르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따르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거든요. 그거를 막아버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수가 너무 많아. 수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이 무토상관이 사실은 막아주는 게 괜찮다.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겁니다. 네. 그리고 재와 관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 때는 이거는 내 개인적으로 나의 취미 활동이나 이게 아니라 대외적인 사회 활동이에요. 대외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이게 반드시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외적으로 사람들과의 얽혀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바쁘죠. 그래서 잘못하면 내 힘이 너무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활동이에요. 약속도 많고 일도 많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이런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되게 많이 활동한다. 바쁘다. 일도 많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작 본인은 조금 힘들 수가 있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들어올 때는 목이 많거나 화가 조금 강하거나 또는 토가 있어서 조금 적절히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구조면 제일 좋겠죠. 네. 정화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8월 임신월 갑목일간 해드리겠습니다. 임신월은 8월 7일 입추부터 9월 6일까지입니다. 네. 갑진과 임신의 관계를 일단 볼게요. 지지신금은 신자진 수운동의 시작이고요. 여기에 자수가 있으면 신자진으로 강한 수국을 이룹니다. 지지가 강한 수예요. 자, 수라는 거는 오행으로 봤을 때, 오행을 나무로 비유했을 때 뿌리입니다. 뿌리.
자, 뿌리가 너무 약하면 나무가 똑바로 서 있기가 힘들죠. 하지만 뿌리만 너무 강하면은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에 비해서 뿌리만 너무 강하면 뭉쳐 있기 때문에 수라는 건 뭉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뿌리가 썩을 수도 있어요. 자, 청간의 임수와 간목의 관계는 사실 수생목을 하는 것 같지만 간목이 임수의 물을 잘 빼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부목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둥둥 떠다니는 통나무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부목의 현상을 막으려면 무토가 임수를 좀 막아주거나 간목이 임목이라는 뿌리가 있으면 부목 현상을 조금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 편인과 편관이죠. 편인, 편관. 자, 기본적으로 오행을 떠나서 편인, 편관 들어올 때 약간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쪽이 관이죠. 편관, 편인. 네. 이쪽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이 사람 말을 들어서 이 사람한테 수긍해야 되는, 그러니까 관이 나를 통제하는 에너지라고 하는데, 정관은 나를 자애롭게 통제하는 임금이면 편관은 폭군이에요. 도저히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거든. 근데 편관, 편인 이렇게 살인상생이 되면은 이 사람이 나를 쥐고 흔드는, 이건 인연법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에 비유하면 도대체 얘가 나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나를 생해주는 그건지 모르겠다. 사실은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되게 많은 풍파가 사실은 조금 있을 수 있는 게 편관과 편인이에요. 강하게 키우는 거죠. 네, 여기서는, 그러니까 정관정의는 이렇게 울타리를 정해놓고 너 이거 해 라고 그 말만 잘 들으면 이렇게 돼요. 온실에서 이렇게 키우는 것처럼. 여기는 완전히 내놓고 탁 던져놓고 살아와 이런 거예요. 그러니 본인이 얼마나 정신을 잘 차려야 되는 건지 아시겠죠. 근데 금생수라 이쪽이 강해지는 거죠. 편인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수가. 자, 이럴 경우에 어떤 분들이 사실은 조금 그래도 할 수 있냐면, 임목, 그쵸? 임목이라는 게 있어서 어쨌든 목 기운으로 이 수를 많이 뺄 수 있어야지 되고요. 네. 지지에 뭐 임목이 많거나. 또는 토의 에너지가 얘를 조금 막을 수 있으면 좋고, 이쪽이 너무 강해지니까. 화의 에너지도 조금은 있어서 이 금생수화는 이 수를 만들어주는 신금의 에너지를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편관 편인이 금수가 어느 정도 두세 개 정도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힘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목, 화, 토가 적절히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이거를 잘 할 수 있겠다. 즉 무슨 얘기냐. 이쪽은 말을 들어라. 이쪽은 내 식대로 한다는데 약간 내 식대로 하는 게 여기에 너무 휘둘리는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오행적으로도 이쪽이 강하다는 거는 빼줘서 이렇게 돌아가는 쪽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 건조해요. 화토가 많아서. 그런 분들은 괜찮을 수 있다. 또 토가 많으신 분들은 금으로 이렇게 빼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오행의 구조로 봤을 때는 목화 토가 있으신 간목분들이 이거를 버티시기는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목 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임신월 을목일간 해드리겠습니다. 임신월은 8월 7일 입추부터 9월 6일까지입니다. 자, 갑진년과 임신월의 관계를 볼게요. 자, 신월은요, 신자진 수운동이 시작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자수가 본인의 사주나 대운에 들어오면 신자진으로 강한 수국을 이루죠. 지지가. 자, 수라는 건 오행적으로 목을 오행에 비유했을 때 뿌리에 해당돼요. 뿌리가 약하면 나무가 똑바로 서 있질 못하지만 뿌리가 또 너무 강하면 썩을 수가 있거든요. 수가 너무 이렇게 응집이 되어 있으면. 자, 그런 케이스인데 뿌리라는 거는 내 근원, 내 기본, 그러니까 올해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달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자, 임수와 간목의 관계는 이 간목이 임수의 물을 많이 설기해서 하는 애가 아니에요. 자기가 흡수해서 이렇게 하는 애가 아니고 오히려 임수와의 관계에서 잘못되면 간목이 떠버리는 부목 현상, 둥둥 떠다닌다는 거죠. 근데 올해 이 간목이 을목이요. 갑이 이렇게 서 있으면 요거를 이렇게 휘갖고 올라가서
본인이 높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주축, 그걸 뭐지? 하여튼 이런 어떤 요거를 세워주는데, 높게 성장해야지 하는 게 나는데, 얘가 만약에 부목 현상이 돼버리면 얘가 왔다 갔다 해버리거든요. 간목이라는 게. 물론 을목 자체는 임수와 만나도 물풀 있잖아요. 물에선 해초에 비유할 수 있고, 임수, 그러니까 을목의 부목과 간목의 부목은 사실 다른 게, 을목은 그래도 임수에 떠다녀도 괜찮다. 물론 저는 별로던데요,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오행적으로 고전에 보면 얘는 아예 둥둥 떠다니면 쓸모가 없지만 얘는 물풀이라도 있으니까 어디서든 살아남으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내 어떤 기준은 약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네, 얘가 흔들리면 얘 버리고 그냥 얘는 임수에 그냥 이렇게 둥둥 떠다녀도 괜찮으니까, 너무 둥둥 떠다닌다니까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위로 강하게 고추 올라가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게 살짝은 흔들릴 수 있는 한 달이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금생수, 수가 강해져요. 예, 신금은 지지도 수운동을 하고 있고, 여기가 장생지, 임수의 장생이라 수가 강해지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자기 사주에 수가 있으신 분들은 더 안 좋으시겠죠. 그런 분들은 비견, 특히 글쎄요, 비겁, 네네네, 뭐 인목이든 을목이든 묘목이든 비겁으로 이걸 빼줘야 되니까 친구분들을 많이 만나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맨날 놀러 다니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적절히 있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지나쳐야 하시는 분들은요, 비겁으로 이걸 빼주시던가, 또는 식상으로 물을 조금 말려주시던가, 아니면은 물을 생해주는 금을 조금 막아주시던가, 아니면 토로 얘를 해주시던가. 한마디로 어떤 분들은 너무 그달의 기운이, 자기의 에너지가 내일은 없어라고 노는 분들은 야, 내일은 있어라고 막아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잘못하면 웅크러질 수가 있는 기운이에요. 축축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뿌리가 썩을 수 있다. 뿌리가 안 썩으려면 자꾸 밖으로 그 에너지가 퍼져 나가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목, 화, 토의 에너지다. 조금 밖으로 나가서 노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다시 한번 좀 활기를 찾을 수 있게끔 밝은 에너지로 자꾸 사람들을 만나고 밖으로 나가라. 제가 아까 이쪽이 내일은 없다는데, 내일이 없다 식으로 그거 하라는 게 아니고, 조금 오늘, 이쪽은 내일을 너무 보는 쪽이고요. 이쪽은 근심 걱정이 많고, 이쪽은 오늘 즐겁자예요. 그래서 을목분들은 사실 8월에 오늘 즐겁자,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약간의 이런 구조로 에너지를 쓰셔야 오행이 골고루 돌아간다. 참고로 신금은 을목에 그래도 천을 귀인이기는 합니다. 네, 너무 웅크려 있거나 너무 이렇게 습한 에너지로 내 뿌리가 썩지 않게끔 밝은 에너지 쪽으로 조금 나와서 그때그때의 일상적인 삶의 기쁨을 조금 찾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화토가 많아서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금이 토를 빼줘서 수를 어느 정도는, 임수가 뭐 개수처럼 촉촉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인 에너지가 서늘하고 습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건조하신 분들은 8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치 제가 건조 뭐 이렇게 일기예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행은 거의 일기예보와 비슷합니다. 네네네. 을목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